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천 지역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계획된 27개 행사가 취소됐고 3.1절 기념 행사를 비롯한 3월 행사도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는 루원시티가 학교 부족 문제에 시달릴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 부지가 3곳에서 1곳으로 줄면서 과밀 학급이 될 거란 지적입니다. 인천 지역 46개 단체로 구성된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이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천시와 시의회 등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2일 수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인천 지역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달까지 계획된 27개 행사가 취소됐고 3.1절 기념행사를 비롯한 3월 행사도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태극기를 손에 든 시민들이 배다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100년 전 인천에서 처음 울려 퍼진 만세운동은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재현됐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기로 하고 3.1절 기념 현충탑 참배 등 간단한 기념식만 치르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산하기관과 각 구청에 공문을 보내 행사 자제 요청을 보낸 상황. 정월 대보름 행사와 인천시 디자인 지원사업 설명회 등 1월 말부터 이달까지 계획했던 27개 행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각자 분야에서 정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역사회 감염 이거를 막는 게 사실은 제일 급선무이기 때문에 주체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행사는 진행하더라도 규모를 줄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남동구민 축구단은 겨우내 전지훈련을 소화하며 담금질을 했습니다. 올해 K4리그 출전을 앞두고 이달 공식 창단식을 열 예정이었지만 취소했습니다. 당초에 18일에는 남동구민 축구단 창단식을 할 예정인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취소하고 출정식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3월에도 3.1절 기념 행사를 시작으로 남촌 농산물 도매시장 개장식과 식목일 등 19개 행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인천시와 관계기관은 신종 코로나 확산 추이를 점검해 행사 개최 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격리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오후 6시 기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의사 환자 격리 대상자는 16명으로 전일보다 10명 늘었습니다. 또 지역사회 의심 신고 등으로 인한 격리 대상자는 58명으로 전일 대비 22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인천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연수구에 이어 서구가 어린이집 임시 휴업을 권고했고 교육청도 유치원에 긴급 휴업을 명령했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19번째 확진 환자가 송도 현대아울렛을 방문한 건 지난 1일입니다. 오후 4시 반부터 2시간 정도 아울렛에 머물며 7개 매장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는 관내 어린이집 임시 휴원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서구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 교직원 등 118명이 해당 아울렛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서구는 8일부터 16일까지 임시 휴원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어린이집 428곳에 발송했습니다. 근데 52개소의 어린이집에 118명이 학부모, 교사, 원장님, 아동까지 심지어 그 기간 동안에 다녀오신 거예요. 우리가 선제적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해서 14일까지는 잠복 기간에 끝나는 동안에는 확실하게 어떤 조치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연수구도 지역 어린이집 272곳에 임시 휴원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휴원 기간은 확진자가 아울렛을 방문했던 1일을 기준으로 잠복기를 고려해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앞서 인천시 교육청도
연수구 전체 유치원에 긴급 휴업을 명령했습니다. 송도동 유치원에서 연수구 지역의 모든 유치원으로 휴업 범위를 확대한 겁니다. 서구와 연수구 모두 임시 휴원을 하더라도 긴급 보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자녀를 다른 곳에 맡기기 어려운 학부모는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겨야 하나 학부모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보육시설은 평소보다 소독을 4배 늘리고 시설 내에서 모두 마스크를 쓰는 등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형구 기자가 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취재했습니다. 인천의 한 맘카페. 어린이집 휴원을 알리는 글에 일주일간 가정보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어린이집의 안전성. 서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방역업체가 책상과 교구, 장난감에 소독약을 뿌립니다. 구청에서 소독비를 지원하면서 평소 한 달에 한 번 하던 소독을 4번으로 늘렸습니다. 살균 소독하는 거라서 애기들 막 여러 애들이 만지잖아요. 그거 이제 병균 옮지 말라고 살균 소독 진행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사용하던 장난감 세척도 주 1회에서 하루 1회로 늘리고 아이들 손길이 아무래도 더 닿다 보니까 소독도 자주 하려고 하고 물세척이라도 아니면은 세제라도 해서 더 신중하게 더 하고 있어요. 아이들 식사와 간식에 사용할 식기는 끓는 물에 삶은 뒤 다시 소독기에 돌립니다. 네, 소독을 더 철저히 하고 다 일일이 열탕 소독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열심히 해야죠. 선생님과 아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불편해하는 아이들에겐 의사 선생님 놀이를 하자고 달래면서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구청이 휴원을 권고했지만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해 어린이집은 오늘도 이렇게 운영됩니다. 다중 이용시설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어린이집이 더 안전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관리들을 잘 지켜주시면 그래도 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외부로 나가 있는 것보다는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접촉하고 하는 것들을 좀 피하고자 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은 꼼꼼한 방역으로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이번 주 계획했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취소했습니다. 재학생인 경우 매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모니터링을 실시해 동선이 파악되지만 예비 학생인 경우 동선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용구입니다. 인천의료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퇴원 후 병원의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의료원은 복도 손잡이, 환자복, 가드레일, 화장실 등의 환경 검체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열 감지기와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수시로 살균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인 중국인 여성이 지난달 21일부터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6일 회복해서 퇴원했습니다. 강화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올 상반기에 예산의 57%를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집행되는 예산은 2,361억 원으로 강화군은 신속 집행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속한 집행을 위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계약 심사와 적격 심사 기간 등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인천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재해대책본부를 정식 발족했습니다. 먼저 중국을 다녀온 모든 인천대 구성원들의 입국 날짜를 파악해 3월 16일 개강일에 맞춰 2월 말까지 조기 입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에 방문한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교내 기숙사의 별도 층에 2주간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과의 접촉을 완전 차단해 학생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대 중국인 유학생은 2020년 2월 현재 219명이며 이 중 방학 기간에 중국을 방문한 181명이 교내 기숙사 보호 대상입니다.
네, 지난 밤 사이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 사이 어떤 사고들이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7시 32분경 옹진군 대청면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주택 안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실에서 최초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주택 일부와 보일러실이 불에 타면서 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8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불이 난 것을 목격한 면사무소 환경미화원이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를 시도하던 중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1시 30분경에는 부평구 북해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80대 남성이 신변을 비관하여 안방 침대와 작은 방 침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주택 내부와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면서 327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7분 만에 진화되었으나 거주자인 이 남성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 17분경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 시장역 인근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SUV 승용차와 승용차가 추돌하였는데요. 추돌 당시 충격으로 SUV 승용차가 전복되었고 운전자 2명이 목과 허리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어제 오후 6시 26분경에는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정문 앞 도로상에서 승용차 간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사고 발생 후 승용차 엔진룸에서 불이 나 엔진룸 일부를 태우고 7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에서는 화재로 인해 6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중 31명이 주택과 같은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는데요. 불이 났을 때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119 신고와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에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것인데요. 이 인명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이 났을 때 대피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천 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구 루원시티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될 예정인데요. 당초 계획했던 학교 부지가 세 곳에서 한 곳으로 줄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구의회가 학교 부지 확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구의회가 루원시티 학교 부지 확보와 루원중학교 조기 개교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루원시티와 가정 공공주택지구 인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구의회는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초과밀 학교 운영과 학교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 교육청은 조속히 학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여 과밀 학급 및 장거리 등하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앞을 내다보는 선제적 예방적 교육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초 루원시티 내 학교 부지는 3곳. 지난 2009년 루원시티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초등학교 2곳과 고등학교 1곳이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학교 부지가 3곳에서 1곳으로 줄었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세대수와 인구수가 줄어들고 학생 수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입니다. 서구의회는 3곳의 학교 부지를 한 곳으로 축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루원중학교 조기 개교도 촉구했습니다. 루원중학교는 오는 2023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인데 서구의회는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해 개교 시기를 2022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태풍, 폭설 등의 피해가 세계적으로 잇따르고 있는데요. 지역사회가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기후변화 위기를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자 사람들이 길바닥에 들어눕습니다. 시민들이 생태계 파괴를 애도하며 국화꽃을 바치는 퍼포먼스가 진행됩니다. 아이부터 어른, 학생과 노동자, 종교인, 시민단체 회원 등 남녀노소 다양한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등으로 지구온난화를 넘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맞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TF팀이 꾸려졌습니다. 폭염으로만 수십만 명이 죽으며 점차 그 수가 늘기까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마저 가득합니다. 심지어 겨울에는 더 추워지기까지 합니다. 이게 지구 평균 기온 단 1도가 올랐을 때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이 개인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정책, 우선 사회 기업들이 다 같이 함께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은 인천시와 교육청, 시의회가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응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탄소 제출 배로 계획과 기후 정의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맞는 조직, 예산, 조례를 마련하라. 또한 시가 석탄 발전을 2025년부터 감축해 2035년까지 전면 폐쇄하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남동구의회가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10개 조례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를 열었습니다. 구의회는 19일까지 9일간 임시회 일정을 소화합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는 집행부의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습니다. 이정순 의원이 발의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와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 등 10개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동구가 인천 최초로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동구에 주소를 둔 청년이 군 복무 도중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장을 받습니다. 상해나 질병으로 숨질 경우 3천만 원을 지원하며 후유장애 시 지급률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 상해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동구에 주소를 둔 청년은 군 입영과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서구가 예산 70억 원을 들여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짓습니다.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는 연면적 2,584제곱미터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됩니다. 센터에는 민원실뿐 아니라 작은 도서관과 다목적 취미교실, 대회의실 등 주민 편의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인천영상위원회는 2020년도 인천 배경 저예산 영화 제작 지원 공모 접수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순 제작비 10억 원 미만인 독립 장편 영화로 인천을 소재로 하거나 인천 촬영 분량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편당 최대 1억 원의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 지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저희 TV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